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가치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의 가치평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땅값은 어떻게 결정되는데? 토지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 첫 번째가 뭐냐면 용도지역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당의 토지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건축물의 량,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왼쪽에 있는 토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똑같이 100평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녹지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달라요. 이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당의 토지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20평짜리 5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90평으로 해서 1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토지의 땅값이 더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중심상업지역이죠. 왜 비싼 겁니까? 건축물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 땅이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면 무조건 땅값이 오르는 것이 보장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요인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교통인프라가 완비가 돼버리면 당의 토지로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죠. 그럼 유동인구를 끌어오게 되면 당의 토지에다 건축물 지었을 때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또 땅값이 오르는 게 보장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가 인구입니다. 인구.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상업지역 꾸려놓고 도시계획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면 부동산 가치는 오를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 주거단지, 즉 고전인구가 있어가지고 당의 토지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가치 상승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이 인구가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고정인구가 가치 상승에 이바지 하는 게 클까요? 유동인구가 가치 상승에 이바지 하는 게 클까요? 사실은 고정인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냐면 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고정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고정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뭐가 있는가? 인구 집중 유발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또 두 번째가 뭔가? 상업단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관공서가 있어요. 관공서.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상위의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두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다운받아갖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목차가 뭐냐면 공간구조입니다. 공간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축과 녹지축, 보전축, 거점도시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간구조예요. 그래서 공간구조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권계획입니다. 이 생활권계획이란 건 뭐냐면요, 북부 생활권, 중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이렇게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계획을 세워요. 무슨 뜻이냐면 북부 생활권의 현재 인구가 7만인데 우리가 2020년도까지 북부 생활권을 20만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런 계획 인구 지표를 생활권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도시로의 인구가 계속 유입돼 가지고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되면 시가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시가와 예정구역이에요. 시가와 예정지역은 토지의 팔자가 바뀌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시간적 범위는 2030년도까지고, 공간적 범위는 이제 서울시 전 영역을 이제 대상으로 계획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시 공간구조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언급을 해놓고 있냐면, 기존의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다핵형 공간구조라는 것은 서울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3도심 체계. 그래서 3도심에 들어가는 것이 어딘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죠. 한양 도성이 있고요. 여의도 영등포가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광역중심이라고 써있죠. 그냥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은 부도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용산,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창동, 상계, 가산, 대림, 마곡, 잠실.
이렇게 7개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 밑에 12개 지역 중심이 있죠. 그러면 어디가 중심지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5개 생활권이 있다는 거, 도심권, 동부권, 서남권, 뭐 동남권, 서부권 이렇게 5개 생활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생활권별로 계획인구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 상승지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치 상승지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계획을 보면서 그 계획에서 어디로 인구가 유입되고 또 어디로 거점 도시가 지정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지를 포인트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